장전에 주목해볼 만한 시그널을 미리 포착해서 오늘 우리 시장의 투자 전략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중동 긴장 그리고 FOMC 이슈를 소화하면서 변동성을 보였죠. 3천이란 숫자를 눈앞에 두고 계속해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장 초반 2,994선까지 치솟으면서 기대감 다시 한번 가져가다가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덜어내면서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래도 강보합으로 마감하면서 빨간불은 켜졌습니다만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다는 점은 다소 아쉬웠습니다.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AI 키워드로 네이버와 카카오가 다시 한번 고점을 높여가는 모습이었죠. 기관이 네이버를 그리고 기관이 많은 물량을 사들였고요. 카카오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담아내면서 9.3%대의 상승세 이끌었습니다. 원전적으로도 긍정적인 뉴스들 더해지면서 관련주들 상한가 줄줄이 터치하기도 했고요. 관련주들 급등세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급등락을 보이다가 결국은 소폭 플러스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우위 보였지만요.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지수를 방어하면서 상승권을 유지해줬습니다. 시장에서는 정책 기대감이 더해지는 관련주들의 빠른 순환매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그리고 관심 모아지고 있고요. 지역화폐 관련 쪽, K웹툰 그리고 콘텐츠 쪽 강세 보였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묘의 해방의 날로 하루 쉬어갔죠. 영국은행도 금리를 동결했고요. 간밤 유럽 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금리와 관세 이슈 그리고 중동발 리스크가 계속해서 여전히 외부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 시장 오늘 금요일장을 어떻게 소화해 나갈지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 힌트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는요. 매일매일 장이 열리기 전에 5분 증시 브리핑 통해서 전거래의 마감 상황 살펴봅니다. 이후에는 개장 전 이슈 살펴보면서 오늘 개장 이후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미리 체크해보고 있고요. 개장 이후에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시장 상황 포착해보면서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만나볼 예정입니다. 이 종목은 방송 시간 관계상 방송 중에 풀어드리긴 어렵기 때문에 하단의 QR코드 스캔하시고 방송 중에 팍스통신망 안으로 입장하시면요. 이 안에서 관련된 종목과 다양한 힌트들 그리고 실시간 가이드라인까지 모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장하셔서 편하게 시청하시고요. 저희는 개장 워밍업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 캐스터 전거래일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장윤영입니다. 전거래일 국내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또 한 번 올라섰습니다. 코스피 3,000포인트 정말 닿을 듯 닿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어제는 개인 투자자들이 힘을 내주면서 지수를 소폭 끌어올렸습니다. 먼저 마감 지수부터 체크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장중 2,996포인트까지 오르면서 코스피 3,000포인트에 다시 한번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10분 만에 하락 전환한 뒤 계속해서 약세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줄여주면서 0.19% 강보합권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 큰 폭으로 강세장과 약세장을 오르내렸는데요. 기관이 뒷심 발휘해주면서 0.36% 코스피보다 더 강한 빨간불 켜졌습니다. 어제도 역시 성장주 중심의 강세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개인이 양시장 모두 담아내주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이 3천억 원대, 비교적 많은 물량 담아냈지만요. 외국인과 기관 하루 만에 매도 전환하면서 상승폭은 다소 제한된 모습 보여줬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홀로 이틀 연속 팔자 포지션 취했네요. 1,300억 원대 비교적 많은 물량 덜어냈지만 개인이 1,200원대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뒷심 발휘해주면서 190억 원대 매수 우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시장이 주목한 국내 핫 이슈 두 가지 만나보겠습니다. K푸드가 중동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최근 중동의 홍콩이라 불리는 두바이에서는 K푸드 페어가 열렸는데요. 홍삼이나 한우 같은 프리미엄 식품을 중심으로 약 2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이 현장에서 체결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바이어들 사이에선 할랄 인증 한우와 한국 소스가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올해 한국 농식품의 아랍에미리트 수출은 작년보다 40% 이상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행사처럼 현장 상담과 세미나 그리고 문화 맞춤 전략을 통해 K푸드를 프리미엄 브랜드로 키우겠다는 전략을 밝혔는데요. 활발한 지원 아래 중동을 시작으로 더 큰 시장으로의 확장이 이뤄질지 계속해서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항공사들의 할인 경쟁이 뜨겁습니다.
국내 항공사들은 최대 98% 특가 할인부터 마일리지 전용 할인권까지 다양한 마케팅 전략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중동 갈등이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한 달 후인 7, 8월에 유류 할증료 인상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이번 달 할증료가 조금이라도 낮을 때 항공권을 미리 예매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부 노선은 이미 매진 행렬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유류 할증료가 실제로 높아진다면 항공사 실적 그리고 소비자 부담 모두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업계는 실적 방어를 위해 조기 발권을 최대한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입니다. 유가와 환율, 수요까지 맞물린 이번 성수기 시즌 항공업계의 흐름이 주목됩니다. 이어서 대형주 업종별 흐름 체크해보겠습니다. 반도체주 어제는 동반 약세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장초반 66,600원 선까지 터치했지만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1%대 약세 보였고요. SK하이닉스 역시 0.2% 소폭 하락하면서 이틀 연속 파란불 켰습니다. 어제는 방산주가 오랜만에 랠리를 펼쳤습니다. 오후 1시경 이스라엘의 공습 소식 그리고 이란의 반격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방산주들의 매수세가 이어졌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0.76% 올랐고요. 현대 로템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속에 8% 가까운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풍산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저평가되고 있다는 증권가의 혹평 속에 17% 급등했고요. LIG 넥스원 역시 5%대 상승하면서 중소형주의 강세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엇갈린 흐름이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3분기 호실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0.5% 약세 보였고요. 셀트리온과 휴젤, 유한양행 모두 약세 보였습니다. 하지만 HLB나 파마리서치, 펩트로는 강한 빨간불 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의 주인공, 전날은 네이버였다면 어제는 카카오였습니다. 새 정부의 AI 투자 기대감에 카카오 9.42% 강세 보였습니다. 6만 원 선 돌파해줬고요. 네이버도 3.49% 올라주면서 25만 원 선을 뚫어줬습니다. 어제 시장 네이버와 카카오는 삼성전자와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치고 코스피 시장 거래대금 1, 2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미증시 상황도 체크해보시죠. 간밤 뉴욕 증시는 노예 해방의 날로 휴장했습니다. 중동발 리스크가 계속되는 가운데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전거래일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다우존스와 S&P 500은 약보합권에서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M7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AI 산업 기대감에 엔비디아 1% 가까이 올라줬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도 동반 랠리를 펼쳤습니다. 로보택시 기대감 더해지면서 최근 약했던 테슬라 1.8% 반등에 성공했고요. 하지만 아마존과 구글, 메타는 여러 리스크에 관망세 보인 하루였습니다. 이번 주 내내 중동 위기라는 변수 아래서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국내 증시와 글로벌 증시였습니다. 유럽 증시도 사흘째 하락하면서 흔들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코스피 3,000포인트는 시간 문제라며 이제는 3,100포인트 선까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어떤 속도로 달려나갈지 계속해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장전 전략이 중요하겠죠?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계속해서 저희 소식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시그널 포착해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캐스터 장윤영이었습니다. 그럼 레디 개장 시그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금요일 레디 개장 시그널은 맥스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방송 시간이 50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 시간 이후에도 마스터님의 다양한 전략과 정보들 모두 받아가실 분들 하단의 QR코드 방송 중에만 열려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꺼내셔서 하단의 QR코드 스캔하시면요. 바로 팍스통신망 안으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실시간 전략 모두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간밤 뉴욕장은 휴장을 했고 그리고 뉴욕 증시, 유럽 증시는 큰 폭으로 좀 빠졌습니다. 오늘 또 금요일장이기도 한데 장 자체가 좀 한산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전략들 잡아보면 좋을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네, 여러분들 뭐 날씨가 지금 보니까 제가 올 때 보니까 비가 좀 많이 오고 좀 그런 이제 날씨가 지금 계속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 증시 뭐 또 금요일 시장이고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변동성이나 이런 부분들 조금 제한적이겠죠. 제한적인데 우리가 또 뭐 잘 준비한다면은 우리가 또 이제 앞서서 나가는 그런 이제 그 매매 전략을 좀 취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또 남은 하반기나 이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좀 수익을 좀 챙겨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뭐 전일 미증시는 우리가 휴장이었어요. 휴장이었기 때문에 크게 살펴볼 필요는 없고요. 지금은 결국에는 지금 중동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조금 이제 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뭐 트럼프가 계속 이제 발언을 하고 있죠. 발언을 하면서 계속 뭐 이란을 우리가 언제 좀 때릴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중동에 대해서 이제 긴장을 좀 고조시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또 한 2주 안에 또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2주 안에 결정을 내린다고 하는데 뭐 2주 안에 2주 동안은 계속 이런 변동성이 조금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전일 뭐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면서 대부분 증시가 좀 하락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다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 국내 증시는 제가 이제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은 결국에는 이 글로벌 증시에서 가지지 못한 우리만의 지금 이제 그런 호재성 이슈라든지 그런 힘들이 조금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특히나 이제 뭐 새 정부 기대감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른 국가들에서는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멘텀이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얼마나 또 상승을 하는지 여부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뭐 증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가 유럽 증시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좀 빠졌기 때문에 뭐 크게 살펴볼 필요가 없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국내 증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이제 지금 4월 여기 우리 트럼프 관세 이후에 저점을 찍고 계속해서 양증시가 모두 상승세를 좀 보여왔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여기서 삼성전자도 이렇게 같이 올라갔느냐 이런 부분들을 보신다면은 결국 삼성전자는 이제 별 차이가 없어요. 6만에 무슨 뭐 깜딱지가 있는지 이거를 벗어나지 못하더라고요. 치고 가지도 못하고. 진짜 한 3년 전에 그 3,000비 갔을 때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거의 8만 원을 넘어서는 가격이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도 이제 곧 10만 전자 간다, 10만 전자 간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막 설레발 치니까 그때부터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하락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를 합쳐야지 10만 원이 되는 그런 결과도 지금 나타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는 어떤 부분들이라면은 결국 삼성전자가 이 정도로 지금 증시가 좀 상승을 할 때, 증시가 상승을 할 때 삼성전자는 솔직히 그렇게 크게 거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3,000포인트를 넘는다 만다 이거는 지금 그냥 우리만의 생각인 거예요. 우리만의 생각이고 그냥 목표 의식인 거죠. 목표 의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의 도움이 없이 이렇게 코스피가 상승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은 결국에는 지금은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도 같이 좀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한다면은 이미 넘어섰을 가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민감하게들 반응하시더라고요. 3,000피에 대해서 막 목숨을 걸고 계속 뭐 방송을 어디 들어봐도 다 3,000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요합니까, 솔직히? 그래도 왠지 한 번쯤은 좀 보고 싶다 이런 느낌은 들거든요. 그 보면 뭐합니까? 내 계좌가 안 바뀌는데 맞죠? 그것도 맞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좀 삼성전자가 힘을 내주면 3,000피 좀 쉽게 갈 수 있을까요? 이미 저는 솔직히 그냥 돌파를 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 부분들에서 뭐 어느 정도 지금 제한이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는 있는데 삼성전자도 이제 계속 이제 추가적인 움직임 좀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상승은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3,000p, 3,100포인트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항상 열려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미를 둔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자, 이 정도로 우리 코스피 증시, 코스닥 증시가 상승을 할 때 내 계좌 수익률이 어떻게 되었는지부터 우리가 현장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증시가 계속 올라가면 뭡니까? 내 종목이 안 올라가고 내 계좌가 안 변하는데 맞아요. 의미가 없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 보셨으면 좋을 만한 이슈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여러분들의 계좌가 조금 달라질지 그런 부분들까지 제가 오늘 다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들 많은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많은 주식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 3000P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고는 있습니다. 괜히 이 3000P를 터치를 하고 넘어가면 내 계좌 안에 있는 수익률 자체도 올라갈 것 같다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 요즘인 것 같은데요. 정말 중요한 건 이 3000P를 돌파하냐, 도달하냐 보다 내 계좌 안에 있는 제대로 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는 이 3000P를 가더라도 가지 못하더라도 정말 잘 공략만 해둔다면 든든하게 수익률로 이어질 수 있는 종목들 많이 체크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개장 전 이슈 또 오랜만에 우크라 재건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제 장장 3년입니다. 이제 정말 끝날까 하면서도 끝나지 않는 러우 전쟁인데요. 이제 정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정상과 또 푸틴 대통령이 만날까요? 뭐 이번에는 근데 이제 푸틴의 입에서 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네. 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뭐 지금 결국 이런 전쟁들 보면은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계속 좀 생각보다 이제 길어지죠. 길어지고 또 특히나 우크라 재건 관련주도 약간 화해 모드를 취하니까 조금 반등을 줬다가 다시금 또 이제 실망감으로 인해서 빠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맞아요. 우크라 재건은 근데 지금 오늘 포인트에서 제가 이제 가지고 나온 거는 일단은 이전에는 이제 우크라 쪽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죠. 만나자, 젤렌스키 쪽에서 만나자, 우리가 정상회담을 하자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네. 지금은 조금 상황이 바뀐 게 미묘하게 바뀐 게 결국에 러시아 측에서 만날 준비가 되었다. 정상과 만날 준비가 되었다. 그래서 푸틴이 좀 조금 미묘하게 이렇게 좀 태세 전환. 스탠스를 조금 이제 변경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이제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젤렌스키와 만날 준비가 됐다라고 그리고 빠른 종전을 하고 싶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우크라 누구와도 협상이 가능하지만은 하지만 최종 합의는 정당한 권력과 할 것이라고 했는 요 부분이 지금 있어요. 정당한 권력과 한다. 또 젤렌스키를 정당한 권력으로 인정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우크라도 원래 대통령이 작년 5월 달부터 교체가 되었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전쟁으로 인해서 이런 대통령 선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미뤄왔기 때문에 지금 저 사람 젤렌스키는 결국에는 정당한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계속 이제 지금 계속 이제 젤렌스키가 만나자 그리고 튀르키예에서 정상회담이나 이제 평화회담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을 하는 와중에 푸틴은 참석을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참석을 그렇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좀 연출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정당한 권력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좀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이 좀 제일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포로 교환을 조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게 이제 22일쯤에 조금 이제 완료가 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완료가 되면은 이제 새로운 평화 협상을 조금 언급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푸틴이 이 사람이 좀 희한한 게요. 네. 결국 이제 자기들도 전쟁을 일으키고 있으면서 그쵸.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제 정상과 각각 통화를 하면서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중재자 중재를 역할을 하겠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너나 잘해라. 그쵸. 너희나 일단 종전을 해라. 왜 그런 부분들이고, 자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일단은 푸틴이 어느 정도 이제 태세 전환을 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중요 포인트를 보자라는 부분들이고요. 자 일단은 앞서서 우리가 우크라 재건이라든지 이런 이슈, 온갖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등장을 해도 단기적으로 살짝 튀어주는 그런 흐름이었지만은 크게 막 움직이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부터 이렇게 푸틴 대통령이 좀 스탠스를 변경을 한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만한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크라 재건 관련해서는 건설기계 쪽으로 해서 이제 HD 현대인프라코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히림 그리고 동일 고무벨트 이런 식으로 좀 살펴볼 텐데, 자 일단은 HD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지금 지속적으로 좋아요, 여러분들. 관세 이후에 계속 이제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 코스피가 상승하듯이 코스닥이 상승하듯이 이렇게 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고, 지금 오늘도 프리마켓에서도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단기적인 고점 이런 부분들을 형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자 다만 이제 우리가 이 차트를 보시면은 뻔하게 보이는 고점이 하나 보이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보시면은 자 23년도 7월 8월 달 여기 보시면은
14,690원 이렇게 고점을 형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점을 형성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다 와가죠. 그리고 너무 밑바닥부터 우리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 바닥부터 거의 좀 쉬지 않고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하루하루의 이제 캔들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둘째치고 일단은 지속적으로 굉장히 강한 반등세가 지금 나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 지금 이제 건설기기 관련주들은 또 특히나 이제 실적 자체도 굉장히 좋은 그런 이제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고 뭐 또 이런 이제 계속 화해 무드나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여기 구간이죠. 지금 여기 14,000원 구간을 확실하게 돌파를 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요거를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시세를 좀 보이면서 일단 우리가 또 주봉으로 긴 움직임을 보자라면은 자 새로운 시세를 조금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다만 지금 자리에서 조금 밀린다고 하면은 한 12,000원 초반대까지도 살짝 밀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증시가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을 하지 못하거든요. 어느 정도 또 쉬어갈 때는 쉬어가야지 추가적인 상승세가 조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우리가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정도 그 정도 움직임은 나올 수는 있다. 근데 다만 앞으로 전망성이나 추가적인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히링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이런 우크라 관련주인데도 불구하고 뭐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잠깐 튀어주는 모습이었지만은 결국 이런 이제 장기 이평선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돌파를 하지 못하는 그런 흐름들을 연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만 지금 봤을 때 우리가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작년 11월 달에 이렇게 수급이 조금 들어온 거래량이 터지면서 들어온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있는 부분에서 지금 최근에 거래량은 크게 없지만은 여기서 지금 장기 이평선 부근에서 계속 힘을 조금 모아가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이렇게 추세선 한번 그어보자고요. 이렇게 그어 놓으면은 자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들어올리는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자리 이런 식으로 그어 놓으면은 이 선들을 깨지 않는 이상 쉽게 말해서 제가 여기 가격대를 대충 말씀드리면은 5,000원 자리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강한 반등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 우리가 안전한 자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당연히 이 차트를 보면은 계속 우하향만 하던 종목이기 때문에 굳이 더 빠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은 결국 우리가 기회는 뭐예요, 여러분들? 바닥에서 잡아야 돼요. 바닥에서 잡는데 자 이런 구간들에서는 지금 충분히 우리가 공략을 해볼 만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동일고물 배트 같은 경우에도 뭐 시세가 좀 나온 이후에는 계속 위아래 이제 등락을 거듭하면서 조금 박스권 형태가 지금 이제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구간 동일고물 배트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추가 하락이 나온 구간에서 또 다시 상승세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전에 이제 그 저점을 형성을 했던 그 가격대죠. 그러니까 한 7,500원, 7,600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요 자리에서 계속 이렇게 반등이 나왔던 자리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계속 이제 캔들 자체가 비비는 자리라고 연출이 되는데 자, 요 자리 지금 최근에 조금 돌파를 하는 듯한 모습이죠. 물론 거래량이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이게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팍 튀어주면서 이거를 탁 뚫어주는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했다면은 추가적인 시세 우리가 저기 위에 상단까지도 한번 노려볼 만한데 지금 일단 거래량이 크게 없다는 말은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런 부분들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일전에 젤렌스키가 계속 요청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면은 실질적으로 지금은 푸틴이 스탠스를 조금 변경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보다 굉장히 빠르게 조금 진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우리가 우크라 재건 관련주들을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뭐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계속 잘 가고 있는 종목, 그리고 히링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바닥을 좀 다 다진 종목이라고 보시고, 그리고 동일고물트는 우리가 기술적 분석으로 박스권 내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조금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 그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크라 재건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종목들, 관련 종목들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앞전에 이런 이제 화해 무드가 있을 때 또 올라갈 때 고점에 또 물리신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서 잘 수익 구간으로 좀 잘 탈출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제가 통신망 내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개장전 이슈 저희가 원전에서 살펴봤습니다. 푸틴이 태세 전환을 했죠. 그동안 우크라이나 측에서 만나자는 입장을 여러 차례 전하긴 했지만 이번에는 푸틴이 직접 대화의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만합니다. 물론 이 젤렌스키 외에 정당한 권력과 휴전 협상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요. 22일을 기점으로 포로 교환도 곧 완료가 되고 새로운 평화 협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 만큼 우크라 재건 관련주들 다시 한번 튀어오를 가능성 있습니다. 오늘 총 3가지 종목 가져와 주셨죠. HD 현대인프라코어 최근 6개월 동안 가파른 상승세 보였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이슈와 더해서 실적 모멘텀까지 탄탄하게 가져가는 종목이니까요. 돌파 여부 또 밀리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대응 방법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전략 자체가 실시간으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체크 받아보실 분들 팍스통신망 안에서 모두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살펴봤던 히림 추세 자체는 하락으로 보일 수 있지만 지금 저점 구간에서 들어올리는 추세에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정말 폭발적으로 강하게 들어올리는 추세에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공략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동일 고무 벨트 박스권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래량 자체가 지금은 적지만요. 시장에서 주목을 받게 되고 또 수급이 들어온다면 또 상방을 향해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겠죠. 이런 종목들 각각의 종목별로 대응 전략도 다르고 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도 다 다릅니다. 시장 상황에 맞는 공략 타이밍과 공략 방법, 매수 타점까지 모두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요. 지금부터 바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면서 전략 모두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테마 살펴볼 텐데요. 어제장에서 굉장히 강했습니다. 원자력 관련주들 지금부터 또 체크를 해볼 예정인데요. 다음 주 중에 이제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한 해체 승인 여부가 또 결정이 됩니다. 이게 만약에 또 승인이 나게 된다면 그동안 저희가 원전 건설 경험은 많았지만 이런 해체 경험 자체는 많지 않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앞으로 좀 긍정적인 기대감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제가 이제 지난주 방송에서도 금요일 네. 방송에서도 이 원자력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원자력 이거 솔직히 저는 자료를 만들어 왔는데 지난주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지난주와 별 차이가 없고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계속 기대감이 조금 이제 불러일으켜지는 모습. 그리고 다만 이제 우리도 뭐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해체를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가 되는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그런 건 중요하지 중요할까요? 않고 결국에는 얼마나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냐. 결국 우리 주식시장에서 주식 가격이 상승을 하는 이유는 결국 저 종목 나중에 되면은 크게 뭔가 매출도 올라가고 어느 정도 기업이 굉장히 괜찮아 보니까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되면은 우리가 가격이 더 올라가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투자를 하는 건데 그런 기대감들이 일시적으로 몰리는지 아니면은 또 시장에서 이런 테마들을 좀 제외하고 특히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테마성으로 좀 상승을 하는 종목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유의하면서 우리가 이 기대감을 조금 이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이제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현대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계속 이제 물밑 협상을 좀 벌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엔비디아도 이제 젠슨왕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제 이런 데이터 센터가 지금 계속 급증을 하는 이런 환경인데 결국 원전은 훌륭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고 현대가 계속 이제 추가적으로 투자를 해서 테라파워의 SMR, 우리가 소형 모듈 원자로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을 공격적으로 조금 확장을 할 수 있게 지금 자금적으로 좀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뭐 빌 게이츠 쪽에서도 6억 5천만 달러 자금을 지금 조달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마감이 돼서 그만큼 이제 돈이 실탄이 조금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나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미국 시장이라든지 지금 뭐 미국에서도 원전 용량을 뭐 4배씩 늘린다라고 이제 전해지는 이런 판국에 우리가 원자력 계속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해체 시장도 점점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26일 날 본회의를 열고 이런 해체를 승인을 해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사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심사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또 다시 단기적인 슈팅 가능성이 조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죠. 근데
이 사업 자체가 한 번 시작을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한 15년 정도 걸려요. 15년 정도. 쉽게 말해서 원전 해체를 할 때 연구 정지 전 준비를 한 2년 동안 하고요. 그리고 안전관리 및 사용 후 핵 연료 반출을 한 5년 동안 기간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 또 실제적으로 이제 해체를 하는 원전을 이제 결국 이제 건물을 부수고 이런 부분들을 또 6년간 진행을 하고 또 그 지역에 이제 뭐 방사능 노출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까지 뭐 복원까지 2년까지 걸린다라고 하는데 결국 이런 이제 굉장히 긴 사업 기간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15년 안에는 충분히 어떤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등장을 하면서 계속 그 주가의 움직임에 힘을 좀 불어넣어 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원전 관련주는 계속해서 우리가 좀 인기가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게요. 두산 에너빌리티와 이제 우리기술, 오르비텍을 제가 좀 살펴봐 드릴 텐데, 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계속 그냥 올라가죠, 여러분들. 계속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 네. 와, 진짜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네, 잡을 타이밍을 안 주네요. 그렇죠. 제가 그때 31,000원짜리에서 놓친 게 정말 아쉬워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네. 정말 아쉽고, 뭐 지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 특히나 이제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해체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게 또 악재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이거는 어차피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건설이라든지 해체 모든 시장에서 점유율을 좀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은 더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근데 다만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조정은 나오겠죠. 그때 타이밍에 우리가 그 포인트만 좀 잘 잡아도 여러분들이 다시금 조금 공략을 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자, 우리 기수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지금 보시면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일단은 개장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데, 자,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것도 단기적으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지금 뭐 거의 100% 가까운 상승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일단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는 결국 지금 공략하기에는 자리 자체가 조금 까다롭긴 하죠. 우리가 뭐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나 이런 부분들을 달성을 하고 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상장하려고 난 뒤에 제일 높은 가격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인 지금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을 하고 있고, 여기서 또 10원 더 올라가면 또 새로운 신고가고요. 또 뭐 10원 올라가면 또 새로운 신고가,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지금 당분간 이런 시장들의 재료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원전이 아무래도 하반기 좀 주도 테마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자, 지금 자리에는 솔직히 조금 공략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우리 기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 종목 또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조정이 좀 나올 때 우리가 그런 자리를 좀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주고, 자, 오르비트 같은 경우에는 어제 또 특히나 이제 상한가를 간 종목이죠. 상한가를 간 종목이고, 제가 아까 어떤 이제 종목을 말씀드릴 때, 앞전에 이제 우크라 관련해서 종목을 말씀드릴 때 이 장기 이평선 근처에서 어느 정도 좀 비비면서 다지는 흐름을 보이면은 그때부터 추가적으로 폭발적인 힘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그때 기준으로만 해도 이 종목이 지금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한 지금 움직임을 연출을 하고 있다. 7, 80% 정도 상승을 했죠.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원전 관련해서 이슈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전 관련주들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된다. 다만 제가 관심을 가지라는 거는 지금 올라가니까 올라타세요 이런 말이 아니고, 어느 정도 조금 조정이 받을 때 눌림목 자리가 형성이 된다면은 우리가 조금 더 저렴하고 조금 더 리스크가 적어지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테마는 원전에서 살펴봤습니다. 원전 해체에 대한 기대감까지 추가적으로 더해지고 있는 원전 섹터인데요. 원전 해체 단계 자체가 대략 15년 정도 걸리는 긴 과정이기 때문에 그만큼 길게 모멘텀을 끌고 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 자체에 힘을 계속해서 더해줄 수 있는 이슈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에 주도 테마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세 가지 종목 가져와 주셨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 기술, 그리고 오르비텍까지. 오르비텍의 경우에는 어제 상한가를 가기도 했고, 두산 에너빌리티와 우리 기술은 정말 차트상 흐름으로만 보셔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거의 31,000원일 때부터 강조를 해주셨는데 지금 거의 2배의 주가를 가지고 있죠. 한 번쯤은 이런 종목들이 타이밍을 주지 않을까 하면서 함께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정이 나올 때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정확한 타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들어갈 만한 자리 내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원전 관련해서 지금 정말 마지막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략 타이밍 노려가시면서 접근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원전 관련주들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서 전략 모두 실시간으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입장하시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개장 상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6월 20일) 우리 시장 출발했습니다. 양시장 현재 빨간불 켜면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2982선 지나갑니다. 다시 한번 5포인트 뛰어오르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784선 지나가면서 상승불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면요. 오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빨간불 켰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 2%대 상승하면서 25만 원 선을 훌쩍 뛰어넘은 모습이고요. 삼성전자도 59,300원 선 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에너지 대장주는 오늘 쉬어가고 있고요. 완성차 기업들도 오늘은 쉬어가고 있는 모습 나타납니다. 바이오주들, 금융주들은 오늘 상승불 켜고 있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이어서 살펴보면요. 알테오젠 그리고 HLB 엇갈린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상승불 켜고 있고요. 제약바이오주들은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휴젤과 클래시스도 오늘 엇갈린 흐름 보이고 있고요. 수급 상황도 살펴보면 오늘 다시 한번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홀로 양시장에서 담아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그 폭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진 않은 상황이고요. 현재까지의 출발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고 지금 네. 뭐 어느 정도 갭 상승을 하고 난 뒤에 잠깐 내리는 흐름을 좀 연출을 했지만은 또 바로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금요일에 쉬라고 하는데 네. 오늘은 그래도 조금 지켜볼 만한 그런 종목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우리가 뭐 개별 종목을 좀 보자라고 한다면은 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국에서 우리가 뭐 가상은행 그 인가를 획득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네.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죠. 이런 부분들인데 제가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도 통신망에 계신 분들한테 이게 당분간 시장을 조금 주도할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조금 미리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 상승을 하고 있을 때 추가적인 상승 부분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런 부분들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좀 저항 자리이긴 하거든요. 과거 고점을 좀 형성을 했던, 단기전 고점을 형성을 했던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조금 돌파를 해주면 추가적인 상승 조금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뭐 지금 고점 대비해서도 지금 많이 하락한 상태예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에 최근에 이제 3만 원 중반대에서 6만 원까지 거의 2배 가까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17만 원부터 지금 6만 원까지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우리가 그런 명언도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은 뭐 가까이서 보면은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네. 이런 것처럼 결국 우리가 차트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멀리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 당장 이렇게 상승한 거는
이 카카오라는 종목의 주가의 고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다 어느 정도 반영을 하지를 못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나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종목들 추가적인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들 좀 살펴보면서 특히나 지금은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결국에는 이 중동 리스크, 이 전쟁이 격화가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은 뭐 상승을 하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뭐 또 오랫동안 물려 계시던 그런 종목들이 반등이 나온다 하면은 우리가 지금은 좀 자세히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나 어떤 종목을 담아가는지 그런 부분들에서 이런 시장들에서는 계속 여러분들의 수익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직결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금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코스피가 2,993선인데 우리 요거 뭐 3천까지 가는지 그냥 한번 계속 해놓고 지켜볼까요? 네. 근데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요거는 제가 오늘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은 조금 더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계속해서 상승불 켜면서 탄력 더해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고 있고요. 특히 카카오뱅크가 13% 넘게 상승하면서 이 태국 정부로부터 가상은행의 사업자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됩니다. 많은 분들 관심 보이시겠지만 현재 단기적인 고점 부근에 놓여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 변동성에도 체크를 해주시면서 투자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건 우리 시장이 강하건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 안의 수익률이 가장 중요한 시점일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방송만 제대로 시청을 해주셔도 이 안에서 잡아갈 수 있는 상승률들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6월 2일에 공략했던 시그널 포착 종목이었는데요. 일진전기, 이 종목 한 종목만으로 수익률이 13%, 상승률이 최대 13%까지 나왔습니다. 정말 긴 기간이 아니기도 하고 정말 종목에 대한 섹터 순환매들이 빠르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수익을 그때그때 두 자릿수를 보기란 쉽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 리뷰 통해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5월 마지막 방송, 이 아침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시그널 포착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일단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종목들도 그날 이제 바로 공략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잘 안 드려요. 왜냐하면은 뭐 금요일 시장 자체가 좀 약세장인 것도 있고 특히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6월 2일 정도에 조금 그 다음 주 월요일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좀 공략을 하자라고 말씀드렸고 그 이후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수익 실현을 했다 안 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이렇게 조금 꾸준히 끌고 갈 수 있는지 특히나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통신망 내에 계신 분들한테는 살짝 힌트를 드렸어요. 어느 정도 가격대까지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고가격 조금 못 미쳤어요. 근데 지금 윗꼬리가 달리면서 조금 빠지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 부분들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증시나 이런 이제 캔들이 나타내는 건 그냥 그날의 하루의 움직임이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조금 더 큰 그림을 보려고 하면은 특히나 이제 뭐 나무 하나를 보지 말고 우리가 숲을 봐라라는 말이 있듯이 이런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큰 그림 우리가 수익을 어디 구간에서 확실하게 조금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지 그런 포인트 보자라고 한다면은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공략을 하고 난 뒤로부터 손실 구간에 들어간 적이 한두 번 딱 이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수익 구간에서 운영 중인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심리적으로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또 특히나 우리가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구간까지 더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움직임들이 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유롭게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그 종목 목표가를 달성을 하게 된다면 이게 거의 한 23% 정도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23% 달성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 좀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지금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이제 6월 돼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익이 별로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6월 돼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중동 전쟁 갑자기 뭐 이상한 그런 이제 전쟁도 갑자기 발생이 되고 이런 부분들 증시를 조금 흔들 만한 그런 이슈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더 걸리고 있다. 근데 다만 아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통신망 내에서도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자 우리가 이런 시장 방향성은 크게 훼손되지 않으니까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수익권에 있는 종목들도 더 크게 우리가 조금 수익을 볼 수 있는 지금 절호의 기회라고 좀 보입니다. 뭐 당연히 5% 정도 가면은 계속 팔고 싶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꾸준히 가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2주 조금 넘게 보유를 하시면서 수익을 가져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이때까지 좀 잘못된 습관으로 주식 매매를 했던 거 그런 부분들까지 제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다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뭐 이런 식으로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좀 챙겨가고 싶다. 아니면은 어느 정도 지금 또 단기적으로 또 수익을 챙길 종목들은 또 단기적으로 챙기고 싶다 하시면은 통신망 내에서 제가 추가적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진전기 이 종목 굉장히 여유 있게 공략하고 있습니다. 수익 원하는 목표치에 도달을 한다면 23%까지 바라보고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수익권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니까요. 추가적인 시세까지 내는지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동발 리스크를 소화하고 또 관세와 금리 이슈를 소화하면서도 든든하게 버텨주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오늘도 저희가 우크라 재건 관련주에서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대화 의지를 밝힌 이 시점에서 어떤 긍정적인 요소들을 모멘텀으로 가져가면서 추가적인 시세를 내는지 기대감 갖고 이 종목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 힌트 주시죠. 네, 일단은 우크라 재건에서 좀 가지고 왔고요. 우크라 재건에서는 아까 제가 뭐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 푸틴의 미묘한 이제 스탠스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생각보다 조금 더 빠르게 이제 상황이 급 진전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또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나 이런 부분들에서 수출입은행이 바르샤바 사무소를 개소를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우크라 재건 사업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이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우크라이나와 이런 주변국들 그리고 국제기구 등과의 소통 채널을 우리가 현재 지금 구축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러우 이런 이제 화웨 무드 이런 부분들이 조성이 되었을 때 이런 그 사무소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창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 보시고 이제 주요 발주처들이나 이제 협력 관계를 지금 계속해서 구축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우리나라가 굳이 거기 가서 수출입은행이 여기 사무소를 구축을 했겠습니까? 그러면은 결국 국내 기업의 수주를 계속 밀어주겠다는 거죠. 이렇게 뒤에서 좀 받쳐주는 그런 이제 계획으로 인해서 지금 해외 사무소를 좀 개설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우크라 재건 관련주는 조금 이제 살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과거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설계와 건설 등 굉장히 많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우크라 재건 이제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반응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겠죠. 이런 부분들이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또 특히나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세계 공항 설계를 하는 글로벌 2위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고, 우리나라의 인천공항이 글로벌 뭐 거의 1위 공항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인천공항을 포함해서 우리 국내외에 이제 40여 건의 공항 프로젝트를 진행한 이력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결국 이제 우크라 공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파손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 일단은 뭐 그냥 급히 보수를 해서 사용하고 있지만은 결국 새로 조금 어느 정도 재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추가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시간이 오늘 좀 없어서 차트까지 좀 바로 이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주봉 우리가 보시면은 과거에 이제 뭐 이슈가 있을 때 이렇게 막 들어올려줬던 이런 이제 끼가 있던 종목입니다. 자, 항상 이렇게 들어올려주고 주가 빠지면은 또 일정 구간에서 들어올려주는 모습.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동을 좀 그리고 난 뒤에 지금 지속적으로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금액대를 조금 이어보자, 이 저점들을 이어보자라고 하면은 과거 이렇게 반등이 강하게 나왔던, 굉장히 강하게 나왔던 이런 자리들에서 지금 움직임들이 이렇게 박스권을 치면서 계속 주봉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딱 주봉상으로 봐도 지금 당장의 차트의 움직임은 그렇게 재미는 없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자, 일봉상 움직임 보자. 이런 부분들에서 장기 편성이나 이런 부분들 조금 돌파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충분히 조금 유망한 종목, 우리가 단기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은 제가 통신망 내에서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과거에 일정 구간 빠지면 들어 올려줬던 종목입니다. 과거 반등이 강하게 나왔던 자리에서 지금 주봉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단기적인 슈팅이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은 종목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세계 공항을 설계하는 글로벌 2위 기업으로 기술력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과거 우크라이나에서 설계와 건설 같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한 이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크라이나 관련 이슈들이 나올 때 강하게
편하게 들어 올릴 수 있는 종목인 만큼 오늘 이 종목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박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종목명과 대응 전략까지 모두 챙겨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